어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15일 오후 12시 정오를 넘어서 30분쯤 지났습니다. 뉴질랜드라고 하면 아주 평화로운 곳이죠. 인구가 460만 명 되고 남섬 북섬이고 어떻게 보면 지상천국인데, 여기서 한 1시간 전에 남섬의 가장 큰 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데서 이슬람 모스크 예배당이죠. 모스크에서 호주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총을 난사를 했습니다. 난사를 했는데 상당수의 사망자가 있다. 그리고 경찰이 그 신병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자 수라든지 그 원인은 나중에 밝혀지겠는데, 이 범인이 또 그 쏘는 장면을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CNN은 그것을 입수했지만은 너무 참혹하니까 방송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뉴질랜드의 이슬람 사람들의 숫자가 한 5만 명쯤 되는 모양입니다. 5만 명. 전 인구의 한 1% 조금 넘나요? 넘는데 최근에 와서 매우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동에서 이 내전이 일어난 나라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민 온 사람들이, 그래서 모스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오늘 뉴질랜드 정부는 모든 모스크가 오늘은 문을 닫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호주 사람이 총을 쏠 때 그 안에 있었다가 도망 나온 사람들이 이제 정언이 있는데 한 10분쯤 연발 사격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당시에 모스크 안에 한 200명이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200명. 그러니까 사망자가 꽤 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그 옆에 모스크에서도 사고가 있었다 하는 사격이 있었다는 보도인데, 이것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최초 보도가 나중에 가면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뉴질랜드는 그 원주민을 학살하지 않고 식민지로 만든 경우죠. 호주는 원주민을 학살을 했습니다. 탄압을 했습니다. 저 미국에서 아메리칸 인디안을 탄압한 거하고 비슷한 건데, 그러나 이 뉴질랜드에서는 원주민 마오리족과 거기 이민 온 영국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롭게 이렇게 공존한 경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슬람 인구가 특히 이 마오리족 사이에서 아주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순니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세계 이슬람 인구 중에서 순니가 한 80% 됩니다. 시아파가 한 20%고, 시아파가 많은 데가 이란, 이라크죠. 이란, 이라크.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내전, 특히 시리아 내전의 양상은 순니파 대 시아파의 대결 양상입니다. 과거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뒤 한 150년 동안 개신교와 구교가 대결하면서 30년 전쟁에서는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치열한 대결이 지금 시아파와 순니파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시리아 내전에 고스란히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순니파가 지금 다수입니다. 지금 뉴질랜드의 이슬람도 순니파가 다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뉴질랜드는 여성 수상인데, 이분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암흑의 날이 되었다. The Darkest Da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 무슨 그 스포츠팀이 그 모스크 안에 있다가 탈출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아시다시피 이 파키스탄과 같이 있다가 나중에 분리한 나라인데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총을 쏜 사람이 총을 쏘기 전에 뭘 읽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극우적이고 반이민적인 색채가 깊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혼란 상태에서 뭐 앰뷸런스가 오고 해가지고
시신을 실어 나르고 했다는데 목격한 사람들의 말이 약간 다르지만은 하여튼 사망자가 최소 한 5명 이상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받기 위해서 베드를 비우고 있다는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 뉴질랜드는 평화로운 나라지만 총기 소지자가 꽤 많아요. 총기 소지자 통계, 물론 미국처럼 총기 소지를 자유화하는 나라는 아닌데 총을 가진 사람, 총의 숫자가 100만 자루 넘는다고 합니다. 인구 460만 되는데 총이 100만 자루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거죠. 아마 그 이유는 뉴질랜드가 국토는 크고 인구는 적기 때문에 단독 가옥이 많고, 그러면 자기는 자기가 지켜가야 되니까 경찰이 오기 전에 자기를 스스로 방어를 해야 되니까 총이 그렇게 많지 않냐. 그러나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총기로 인한 이런 난사 사건은 1990년대 이후, 그러니까 약 20년 넘게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살인 사건도 뉴질랜드는 굉장히 낮습니다. 살인 사건으로 죽는 숫자가 연간 한 40명 된다고 그래요. 40명. 참고로 베네수엘라는 인구가 3천만 명 되는데 이 살인 사건으로 죽는 사람이 연간 2만 명입니다. 연간 2만 명. 카라카스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입니다. 이 살인 사건 많은 데가 남미가 대충 살인 사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도 이 총기가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뉴질랜드가 총기 소유가 그렇게 많지만은 총기 사고로 인한 이런 식의 난사는 20몇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아주 그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게 이민 문제입니다. 그 이민의 상당수가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일단 다른 나라에 가면은 모스크를 짓고 또 이 출산을 많이 하죠. 인구가 많이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슬람 인구가 종교 인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 이슬람. 두 번째가 아마 가톨릭일 겁니다. 세 번째가 개신교쯤 되나요? 그래서 이 이슬람 이민, 그러니까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이민자가 들어오면은 그게 모스크가 세워지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그 복장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좋은 말로는 독자적이고 주체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현지 사람들과는 문화적으로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곳곳에서 지금 특히 유럽에서 반이민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이민 운동. 여기에 또 이슬람 사람들이, 이슬람의 극단 세력이 IS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테러를 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유럽에서 이제 우파라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우파가 됐는데 요사이는 이민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 태도를 취하면 그게 또 우파로 분류되는 이런 기준이 이민자, 이슬람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정치 성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자가 갑자기 많이 생긴 것은 2011년의 아랍의 봄 사태입니다. 아랍의 봄은 튜니시아에서 시작돼가지고 튜니시아, 이집트, 그 다음에 리비아, 그 다음에 예멘, 바레인을 거쳐서 마지막에서 대폭발한 것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는 인구가 한 2천만인데 한 20%가 해외로 나갔고 이민자가 된 거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지금 쏟아져 들어가고 하고 있는 이런 사태죠. 그래서 아랍의 봄을 그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중동도 민주화가 될 수 있겠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이제 결산을 해보면은 도리어 악화된 면이 있습니다. 튜니시아는 그 중산층이 강한 나라니까 잘 수습을 했습니다. 이집트도 한때
무슬림 블라더스, 무슬림 형제단으로 정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혈 진압을 해서 다시 군정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군정이라고 돌아가기는 군인 출신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는 가다피를 내몰고 죽인 이후에는 중앙 집권 세력이 없어져가지고 가다피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리비아는 부족 국가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 국가로서는 해체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멘은 지금도 내전 중이고 시리아도 내전 중이고 이러니까 중동에서는 유럽에서 원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어렵다. 독재자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너무 간과하고 독재하다가 그 독재 정권 무너진 다음에 내전 상태로 가서 더 많은 피해가 생긴다 하는 좋은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생긴 일이 이렇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은 이 뉴질랜드 같은 데까지도 어떤 여파를 몰고 간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